논점 65.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 및 규정.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무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양괄호 1. 학설. 권리구제설은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이며, 법률상 이익구제설은 전통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사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보호가치 이익구제설은 실질적으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소송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며, 적법성 보장설은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양괄호 2. 판례.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방적 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이다. 양괄호 3. 검토. 생각건대 권리구제설은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가 너무 좁고, 보호가치 이익구제설은 보호가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점, 적법성 보장설은 취소소송을 객관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구제 및 남소방지 등 관점에서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법률의 범위. 양괄호 1. 학설.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외에 관련 법률의 규정과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당해 처분 근거 법규 및 기본권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괄호 2. 판례. 대법원은 당해 처분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관계 법규까지 법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지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에 직접 근거하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한다. 양괄호 3. 검토. 생각건대 원고적격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을 경우 국민의 권익구제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 측면에서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를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원고적격. 양괄호 1. 경업자 소송. 반괄호 1. 의. 경업자 소송이라 함은 여러 영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자가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반괄호 2. 판단기준. 판례와 통설은 일반적으로 기존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특허인 경우 특허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허가업인 경우 기본적으로 허가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제한 규정이나 업소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규정이 기존 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허가기업의 경우에도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양괄호 2. 경원자인 경우. 반괄호 1. 의. 경원자 소송이란 일방 인허가가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불허가 등으로 인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양괄호 2. 판단기준. 경원자 소송에 있어서는 각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는 배타적 관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판례도 경원 관계에 있어서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본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또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상대방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으므로 경원자 관계에 있는 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자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양자를 관련 청구 소송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양가로 3. 인인소송 반가로 1. 의 인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 당해 시설의 인근 주민이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반가로 2.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인근 주민에게 시설 설치 허가를 다툴 원고 적격이 있는지는 당의 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의 보호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즉,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인근 주민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판례는 시설 설치 허가를 인근 주민이 다툴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의 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의 보호 목적에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태도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의 경우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 처분 등으로 인하여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논점 66. 협의의 소익 1. 의 및 취지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에게 소송을 통하여 당의 분쟁을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법의 제도적 남용의 금지에 그 취지가 있다. 2. 원고 적격과의 구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부 견해는 원고 적격에 관한 조항으로 보나 다수설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조항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소멸된 처분 등에 대한 취소 판결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규정하여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으로 파악되는 바 다수설이 타당하다. 3. 제12조 제2문에 의한 취소소송의 성질 양과로 1. 학설 위법 확인 소송설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어 취소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견해이다. 형성소송설은 행정소송법상 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쟁송취소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므로 처분이 소멸된 뒤에도 취소할 위법 상태가 존재하는 바 취소소송이라고 본다. 양과로 2. 판례 판례는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을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에는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위법 확인 소송설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양과로 3. 검토 생각건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보는 것은 취소소송의 본질이 형성소송이라는 것을 간과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결국 제2문의 소송은 위법 확인 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경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은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위험의 방지나 명예회복의 필요 등 경제적, 정신적 이익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양가로 1. 개설.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은 광의의 소의 이익 중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한 충족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된다. 특단의 사정이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처분 후 사정에 의해 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양가로 2.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관의 경과 등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 처분을 취소할 현실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양가로 3. 처분 후에 사정에 의해 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처분 후에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나, 처분 후에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권익 침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양가로 4.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나,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양가로 5.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당해 취소 소송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만,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를 구할 현실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5. 가중제재 처분이 예정된 경우 협의의 소익 인정 여부. 양가로 1. 학설.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행정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 행정규칙에 따라 가중된 제재 처분을 할 행정청의 행태를 감안하여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긍정설.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을 법규 명령으로 보아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가로 2. 판례. 과거 판례는 처분을 받은 것이 장래 처분의 가중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법률 또는 법규 명령인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긍정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행,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불용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에서 가중 사유로 규정한 경우, 기준의 성격이 법규 명령인지와 상관없이 행정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장래에 받을 불이익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다. 같은 판례에서 법규 명령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별개의 의견이 있다. 양가로 3. 검토. 생각컨대 가중 요건이 행정규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 전력이 가중 요건으로 되는 등 불이익한 요소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향후 가중된 제재 조치로 인해 당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바 긍정설이 타당하다. 논점 67. 피고 적격. 로마자 1. 항고소송의 피고. 1. 원칙.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처분 등을 외부에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다.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2. 구체적 검토.
양괄호 1. 권한의 위임의 경우 위임기관은 처분 권한을 상실하며 수임기관이 처분 권한을 갖게 되므로 수임기관이 처분청이 된다. 이 경우에 수임행정기관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보조기관일 수도 있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이전되진 않는다. 따라서 내부위임의 경우에 처분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그런데 내부위임의 경우에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이라 함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하므로 내부위임을 받아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양괄호 2. 권한의 대리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 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 피고가 된다.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양괄호 3. 피고경정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경정을 허가를 한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로마자 2. 당사자 소송의 피고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항고소송의 경우처럼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논점 68. 내부위임 1. 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이 하급 행정기관 등에게 내부적으로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위임은 대외적으로 권한 이전이 없어 법률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고 수임기관은 위임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내부위임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에서 피고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한다. 내부위임의 경우 권한의 이전이 없으므로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판례는 권한 여부를 불문하고 처분의 명의에 따라 피고를 결정하게 하여 국민의 피고 선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3. 승소 가능성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권한의 내부위임에 있어 정결권자가 아닌 자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무권한의 처분으로서 무효의 처분은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다. 논점 69. 제소기간 로마자 1.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2. 구체적인 내용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양괄호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등 기타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은 처분의 상대방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 이래 개별 토지 가격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양과로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재결서 정본을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처분 등이 있은 날 양과로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결정만으로 부족하며 외부로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하다. 양과로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며 이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된다. 양과로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경과하여도 제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3자에게는 제소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3. 안날과 있은 날의 관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 중 어느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다. 4. 제소기간의 기산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논점 70. 집행정지 로마자 1. 집행정지 1. 집행부 정지 원칙 및 예외 집행정지란 행정소송 제기에 수반하여 원고의 권리 보전을 위해 본안 판결까지 행정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으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다. 원활한 행정운용의 확보를 위해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며 원고의 임시적인 권리 구제 수단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2. 요건 양가로 1. 신청 요건 반가로 1. 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할 것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해서 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부작위의 경우나 소멸된 처분은 제외된다. 반가로 2.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양가로 2. 본안요건 반가로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금전배상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배상으로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기업의 경우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반가로 2. 긴급한 필요 존재 긴급한 필요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한다. 반가로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처분의 집행에 의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처분의 집행정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공공복리를 비교 형량하여 정하여야 한다. 반가로 4.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이 요건은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며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의 남용 방지 필요성도 있으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종류. 집행정지의 종류에는 처분 등의 효력정지, 처분 등의 절차 속행정지, 처분 등의 집행정지 등이 있다. 논점 71. 가처분.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 지위를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처분 제도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인정 여부. 양가로 1. 학설. 긍정설은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 배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가처분을 인정하나 부정설은 집행정지 제도는 가처분 배제의 특별 규정으로 보아 가처분을 부정한다. 제한적 긍정설은 집행정지만으로 권리구제에 미흡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긍정한다. 양가로 2. 판례.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인가 항고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양가로 3. 검토. 생각건대 가처분은 잠정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권한 침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을 항고소송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논점 72.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 로마자 1.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1. 의 및 취지.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란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의 병합이란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의 당해 취소소송 등과 관련 있는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합요건. 양가로 1. 취소소송 등에 병합할 것. 취소소송 등과 취소소송 등이 아닌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등에 병합하여야 한다. 취소소송 등이 주된 소송이며 취소소송 등 간의 병합은 어느 쪽이든지 병합이 가능하다. 양가로 2.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 청구소송은 각각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가로 3.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관련 청구소송이란 주된 취소소송 등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취소소송을 말한다.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성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한다. 양가로 4.
주된 취소 소송이 사실심 계속 중일 것. 주된 취소 소송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어야 한다. 3. 내용 양괄호 1. 종류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에는 계속 중인 취소 소송 등의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는 후발적 병합과 취소 소송 등과 관련 청구 소송을 함께 제시하는 원시적 병합이 있다. 양괄호 2. 병합의 형태 행정소송법 제10조와 제38조 제1항,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에서도 관련 청구 병합이 가능하다. 병합의 유형으로는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주관적 병합과 객관적 병합이 가능하며 행정소송의 성질상 주의적 예비적 병합도 가능하다. 또한 각 청구가 다른 청구의 당부와 관계없이 심판을 구하는 단순 병합과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를 그 하나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선택적 병합도 가능하다. 4. 병합 요건의 시기 주된 행정소송과 청구의 내용 또는 법률 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는 등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각 청구는 소송 형태에 따른 소송 요건을 갖추어 소제기가 적법해야 한다. 병합의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하여야 한다. 5.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에서의 판결 취소 소송에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후 취소 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소송 경제상 행정법원이 행정사건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스스로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도 소송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로마자 2. 소의 변경 1. 의 소의 변경이란 청구의 변경으로서 소송 중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의 종류의 변경 양괄호 1. 의 및 취지 소의 변경이란 취소소송을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37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변경을 인정한다. 동법 제42조도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을 인정한다. 이는 소 종류의 잘못 선택 가능성, 사인의 권리구제 만전을 기하기 위해 취지가 인정된다. 양괄호 2. 요건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행정소송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일 것, 변경되는 새로운 소는 그 자체로 적법한 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괄호 3. 절차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괄호 4. 효과 새로운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종전의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양괄호 1. 의 행정청의 소송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서 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소 각하나 새로운 소 제기라는 무용한 절차 반복 배제 취지가 인정된다. 양괄호 2. 요건 처분에 대한 소 제기 후 행정청의 처분 변경 행위가 존재할 것,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원고가 신청할 것.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일 것을 요한다. 양과로 3. 절차.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허가 결정에 의해 행해진다. 양과로 4. 효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양과로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칙이라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관하여 원칙상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항고소송을 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민사소송법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다. 양과로 2. 학설. 부정설은 민사소송법상 소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종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는 청구 사이에만 가능한 것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긍정설은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가 처분청에서 국가 등으로 변경되지만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변경을 허용한다. 양과로 3. 판례.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에 관한 판례는 없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의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을 인정한다. 양과로 4. 검토. 생각건대 권익구제 및 소송경제 관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로마자 3. 소의 이송. 소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로마자 4. 소송 참가. 1. 의. 소송 참가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인 타인 간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보호 방안. 양과로 1. 의.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양과로 2. 요건. 반과로 1. 타인 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타인 간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되어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는 한 심급을 가리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 반과로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제3자라 함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에 있어서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단순한 사실상 이익 내지 경제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양과로 3. 절차. 제3자의 소송 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행한다. 법원이 제3자의 소송 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송 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양가로 4. 소송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피참가인과의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소송인의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되나 당사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양과로 5.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자의 권리구제수단, 재심 청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청의 소송 참가. 양과로 1의 행정청의 소송 참가라 함은 관계행정청이 행정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양과로 2. 요건. 타인 간의 취소소송 등이 계속되고 있을 것, 다른 행정청일 것, 참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양과로 3. 절차.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의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은 상기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의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가로 4. 참가행정청의 지위, 보조 참가인에 준하는 지위. 논점 73.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1. 의의 및 구별 개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란 당초 처분 시에는 존재하였지만 처분 이유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 법적 근거를 소송 계속 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이미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하자의 치유와는 구별된다. 2. 인정 여부. 원고의 공격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소송 경제 측면에서 긍정하는 견해, 상대방 보호 및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실질적 법치주의 및 분쟁의 이례적 해결과 원고의 공격 방어권 보장, 소송 경제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인정 범위. 양과로 1. 시간적 범위. 만약 소송 도중 피고인 행정청이 추가 변경한 처분 사유가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일 경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 판단 기준시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인 처분시설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 변경 사유는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여야 한다.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는 없다. 양과로 2. 객관적 범위. 심리의 범위는 소송물에 한정되므로 소송물의 변경이 없는 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자는 소송물 기준설, 기속행위, 재량행위 등 유형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 정하자는 개별적 결정설,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하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이 대립한다. 양가로 2.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의 여부를 기준하며 판단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 태양 결과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양가로 3. 검토. 원고의 공격 방어권 및 소송 경제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논점 74. 위법 판단 기준 시 1. 문제점. 처분 시와 판결 시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사실 및 법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취소소송의 기능과도 연결된다. 항고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적 범위 및 기속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학설. 처분 시설은 취소소송 본질은 주관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다는 점을 논거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하나 판결 시설은 처분의 위법성을 배제하여 객관적인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논거로 처분시 이후 발생한 공익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절충설은 권력분립 원칙상 행정청의 제1차 판단권 존중 측면에서 원칙적 처분 시설을 취하나 예외적으로 계속효 있는 행위나 미집행의 처분 등의 경우 판결 시설을 취한다. 3. 판례.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시설의 입장이다. 4. 검토. 취소소송의 본질은 처분에 대한 사후심사를 통한 주관적 권리에 있다는 점을 논거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논점 75. 판결의 종류. 로마자 1. 각하판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제기에 대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판결을 내린다.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로마자 2. 기각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판결을 내린다. 기각판결은 개쟁 처분이 적법하거나 위법하지 아니하고 단순 부당에 그친 경우 사정 판결을 할 경우에 내린다. 로마자 3. 인용 판결. 1의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라 함은 취소 법원이 본안 심리의 결과 원고의 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종류.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에는 처분이나 재결에 대한 취소 판결, 무효 선언을 하는 취소 판결이 있다. 또한 개쟁 처분에 대한 전부 취소 판결과 일부 취소 판결이 있다. 3. 적극적 변경의 가능성.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로 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경이란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지에 문제가 제기된다. 판례는 이 변경은 소극적 변경, 즉 일부 취소로 본다. 4. 일부 취소의 가능성. 양가로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부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는지와 그 허용 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양가로 2.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의 의미. 반가로 1. 학설 및 판례. 소극적 변경설은
권력분립 원칙의 보장 관점에서 의무이행 소송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부 취소로 보는 견해이다. 적극적 변경설은 권력분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법원이 위법한 처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소극적 변경, 즉 일부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가로 2. 검토. 생각건대 적극적 변경설은 법원이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소극적 변경으로의 일부 취소를 의미하며 결국 일부 취소 판결의 근거가 된다. 양괄호 3. 일부 취소 판결 가능 여부. 반괄호 1. 기준. 일부 취소 대상이 되는 부분의 분리 가능성에 따라 결정한다.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고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 분리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취소로 인하여 재량권 등 처분권을 침해하고 분리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취소 불가능하다. 반괄호 2.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기속행위인 조세부가 처분과 같이 가분성 특정성이 있는 경우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는 처분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접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에 따라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논점 76. 사정판결. 1. 사정판결의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 개인의 권익을 구제할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공익의 보장과 사익의 보호를 엄격히 이익 형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의 절차 등. 양괄호 1. 사정조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있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사정판결의 요건인 공익에 관한 비교 형량을 위한 심리가 되는 동시에 부수 조치를 하기 위한 심리도 된다. 양괄호 2.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표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로써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당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또는 당의 처분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당의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4. 청구 기각 판결. 사정 판결은 인용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논점 77. 형성력. 1. 의. 형성력이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의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형성효, 소급효, 대세효로 이루어진다. 형성효는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소급효란 취소의 효과는 처분 시에 소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효란 소송에 관여하진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2. 취소 판결의 제3자효의 내용. 양가로 1. 제3자효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처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를 대세적 효력 내지 제3자효라고 한다. 양가로 2. 일반 처분의 취소의 제3자효. 일반 처분의 취소의 소급적 효과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취소 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며, 절대적 효력설은 일반 처분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으로 보아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3.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자의 권리구제수단, 재심 청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논점 78. 기속력. 1. 의의 및 취지.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인용 판결에 한하며 취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의 취지가 인정된다. 2. 법적 성질. 기판 역설과 특수 효력설이 대립한다. 판례도 특수 효력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판력과 기속력은 그 본질과 기능이 다르므로 특수한 효력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내용. 양가로 1. 반복금지 의무. 반복금지 의무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이유에 의해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부작위 의무를 말한다. 즉,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그러나 취소된 처분의 처분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동일한 처분이 아니므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양가로 2. 재처분 의무. 반가로 1. 의. 재처분 의무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인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반가로 2. 거부 처분이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 시설로 볼 경우 거부 처분의 이후의 사유로 거부 처분이 가능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거부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하여도 이는 새로운 처분이 되며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반가로 3.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이 판결에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처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절차의 위법은 실체법상의 위법에 대응하는 넓은 의미의 형식상의 위법을 말하며, 협의의 절차의 위법뿐만 아니라 권한 형식의 위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양가로 3. 원상회복 의무. 결과 제거 의무는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고, 기속력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취소소송 제도의 본질상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기속력의 범위.
양과로 1.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양과로 2. 시간적 범위.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통설 및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처분시설로서 기속력은 처분 시까지의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 당시의 법령이나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양과로 3.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만 미친다. 즉,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인정되며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 사실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이와 같이 기속력은 취소 판결에서 판단된 처분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위법 사유를 시정한 경우나 새로운 사유로 통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없는 사유로 한 동일한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5. 기속력의 위반.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논점 79. 기판력. 1. 의의 및 취지. 기판력이란 판결 확정 후 소송 당사자는 전소에 반하는 주장할 수 없고 후소 법원도 전소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구속력을 말한다. 이는 확정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 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판력 제도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당사자 간 분쟁을 공권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에서 유래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판력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하여 확정 판결에 의해 이미 해결된 법적 분쟁에 대하여 다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된 판결의 효력이다. 2. 범위. 양과로 1. 주관적 범위. 취소 소송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소송 참가를 한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취소 소송의 기판력은 당의 처분이 기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본래 소송의 대상은 법주체이어야 하며 따라서 취소 소송의 피고는 처분의 효과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어야 하는데 소송 편의상 처분청을 피고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판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행정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기판력이 관계 행정청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과로 2. 시간적 범위.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처분청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하여도 무효이다. 양과로 3. 객관적 범위. 일반적으로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취소 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이라고 본다면 기판력은 인용 판결의 경우 당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미치고 기각 판결의 경우 적법하다는 점에 미친다. 소송물이 개개의 위법 사유라고 본다면
개개의 위법 사유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 무효 확인 소송의 기판력은 인용 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과 당해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미치고,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미친다.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난 경우에도 취소 소송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3.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취소 판결이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양가로 1. 문제점. 취소 판결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된다. 양가로 2. 학설.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을 취소 소송의 위법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협의회 행위 위법설 입장에서 취소 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소송의 위법성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을 취소 소송의 위법 개념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 상대적 위법성설과 결과 불법설의 입장에서 취소 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소송의 위법성은 서로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취소 소송의 위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광의의 행위위법설의 입장에서는 국가배상 소송의 위법성이 취소 소송의 위법성보다 넓다고 보아 청구 인용 판결에서는 기판력이 미치나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가로 3. 검토. 국가배상의 위법 및 항고소송의 위법을 따지는 요건 및 절차 등이 다르므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논점 80. 무효등 확인 소송. 로마자 1의 무효등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로마자 2. 적용법규. 무효등 확인 소송의 대상도 취소 소송과 같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은 거의 대부분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된다. 다만 취소 소송 규정 중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정판결, 간접강제 등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로마자 3. 소외이익. 양가로 1. 문제점. 무효등 확인 소송에 있어서도 취소 소송에서 요구되는 소외이익이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문제는 무효 확인 소송도 확인 소송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법리 내지 확인의 이익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양가로 2. 학설. 민사소송의 확인 소송과 같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행정소송은 공익을 추구하는 바 민사소송과 목적 취지를 달리하는 점, 무효등 확인 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점, 무효 확인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 행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의 이익이 불효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가로 3. 판례. 판례는 종전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수원시장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아 불효설의 입장이다. 양가로 4. 검토. 생각건대 우리의 무효 확인 소송은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보충성의 원칙 규정이 없다는 점,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논점 81.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로마자 1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로마자 2 적용 법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항고 소송의 일종이므로 취소 소송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집행정지 결정,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로마자 3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요건. 1. 대상 적격. 양괄호 1 문제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상당 기간 경과, 일정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할 것, 처분의 부존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양괄호 2 학설. 법문상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권을 대상 적격 문제로 보는 견해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의 개념에 신청권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권의 존부는 원고 적격으로 보는 견해 부작위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단순히 원고의 신청만으로는 족하고 처분 의무는 원고의 주장 사실로 인정되며 신청권 또는 처분 의무의 존재 여부는 본안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괄호 3 판례. 판례는 거부 처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괄호 4 검토. 생각건대 신청권을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고 그것을 대상 적격 인정 문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시된다. 2. 원고 적격 충족 여부. 행정소송법 제36조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규정하는 바 처분을 신청한 자에 대한 범위에 대해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는 견해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게 처분을 신청한 자로 족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현실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족하고 신청권을 가졌는지 여부는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송 대상의 측면에서 또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3. 협의의 소익. 대법원은 침해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제소기간. 양괄호 1 문제점.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등이 적용되어 문제가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양괄호 2 학설. 제소기간 준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괄호 3 판례.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양괄호 4 검토.
생각건대 부작위의 종료 시점을 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로마자 4. 심리 1. 심리의 범위 양괄호 1. 학설 절차적 심리설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의 위법 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보며 실체적 심리설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가 실체적 심리에까지 미쳐 부작위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특정 자기 의무의 존부까지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양괄호 2. 판례 판례는 서울교육대학장이 교원 임용 의무를 불이행한 사건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있어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괄호 3. 검토 생각건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소송물과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정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과는 달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바 위법성 판단 기준은 판결시이다. 로마자 5. 기속력과 간접강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에도 처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간접강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적극적 처분 의무의 내용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와 관련된다. 판례의 입장인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처분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기속행위의 경우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